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자, 연말에 정말 모임들 많으시죠? 예, 오랜만에 친구나 지인들 만나는 거 참 기쁜데 그런데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갈 때 뭘 입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 다 하고 계시죠? 네,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좀 잘 보이고 싶은데 입는 옷은 왠지 모르게 촌스럽고 또 새 옷을 사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오늘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에서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특급 비법 장롱 속 묵은 옷의 화려한 변신을 준비했습니다. 네, 소품 하나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복이 쌓인 눈 보고 깜짝 놀라셨죠? 오늘 예.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요정 유에이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소복하게 쌓일 정도인데요. 눈은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칠 예정으로 출근길이 많이 혼잡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여유롭게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척 추웠습니다. 오늘은 6도가량 오르며 영하 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평년 기온과 비슷한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최고 7cm, 제주도와 수도권은 최고 5cm, 그 밖의 지역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4도, 청주 영하 5도, 대구도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4도, 청주 7도, 대구 7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추위가 잠시 누그러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눈 소식이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박수 많이들 치시죠? 박수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박수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이 합장 박수, 열 손가락을 쫙 펴서 힘차게 부딪히면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 혈색도 좋아지고요. 신경통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하는 박수는 심장과 기관지를 강화해 줍니다. 손바닥으로만 하는 박수는 장운동에 좋아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먹 박수는요, 어깨 통증을 해소하고 머리를 맑게 한다고 합니다. 박수와 함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부터 지금까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으로 오늘 피플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대학병원에서 같은 병실, 같은 구역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부검이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목동에 있는 네네. 어디서 가장 큰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16일 날 밤 오후 9시경부터 80분 동안 무려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뒤 오전 8시 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건을 좀 보면은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처음으로 사망이 발생된 것이 9시 32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안모 아이의 신생아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또 다른 아이가 바로 또 사망을 하게 됐고요. 잇따라서 백, 김, 우리 신생아들 4명이 모두 80여 분 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이 신생아에 있는 4명의 사망한 아이 같은 경우에 미숙아거든요. 네네. 미숙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질병이나 다른 이런 병이 있는 이제 아이들은 아니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유족들은 강력하게 의료 과실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학병원 측에서는 좀 더 사태를 보자.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주말에 이 사건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였거든요. 근데 네. 예, 미숙아를 낳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원인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뒤에 부검을 해보면 좀 더 자세한 그 사망 원인을 밝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이제 사망 원인들, 이 사고의 이유가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인큐베이터, 의료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4명의 아이가 모두 사망한다는 게 정말로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계적인 결함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혹시 모를 병원 내에 이제 감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병원 내의 문제, 병원 내 감염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제 왜 이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냐면은 이제 유가족들 일부가 아이 사망한 다음에 아이 모습을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올랐다든가 뭐 이런 어떤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병원 측은 그 4명의 아이들이 다 상태가 다 달랐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예, 그게 예. 병원 측의 병원 감염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부검도 부검이지만 네. 이 보건당국이 출동을 해서 당시 이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대한 감염 상태라든가 네. 이런 역학조사도 지금 함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점은 이 4명의 신생아가 숨졌을 때 경찰에 신고한 측이 병원이 아니라 유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망 원인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네. 대처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대학병원의 뭐 실수라고 해야 할까요? 잘못이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사망 후에 경찰 신고 자체를 병원이 아니라 유가족이 한 예.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는 뭐 의료 사고 때문에도 사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사망 사건이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신고를 안 했다라고 입장을 전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은 말도 안 된다는 쪽이었고요. 또 하나 지금 대학병원 측은 이 사망 직후에 보건소에 자발적 신고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으나 보건당국 확인 결과 보건소 어디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거짓말을 또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처 실수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언론 브리핑인데요. 네. 지금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처음 브리핑은 가족 브리핑부터 해야 되는 게 누가 봐도 뭐 순리에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가족들에게 하는 해명이라든가 브리핑 그러니까요. 이전에 언론에게. 언론 브리핑을 하고 그 자리에 가족을 부르는, 이러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속이 터지고 안 그래도 슬픔에 가득 차 있는데요. 예. 이것은 정말 병원 측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유가족에게 예. 먼저 알렸어야죠. 이건 누가 봐도 슬픔에 쌓이는 유가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예. 자신들이 병원에 대한 이랬다라고 하는 어떤 그렇죠. 변명을 하는 모양새로밖에 비치지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좀 안타깝습니다. 예, 하루빨리 네. 이 사망 원인을 밝혀낼 정확한 역학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송인 김세롬 씨의 전 남편이자 유명한 요리사로 알려진 이찬호 씨가 대마류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명 셰프 이찬호 씨입니다. 네. 이 뭐 굉장히 레스토랑도 크게 하고 있는 오너 셰프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봤더니 지난 10월에 일단은 마약 혐의로 한번 입건과 수사가 됐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찬호 씨가 흡입한 마약은 해시쉬라는 건데요. 대마초보다는 한 10배 정도 이 황당한 게 더 강한 강해요? 그런 강도가 높은 그런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찬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네덜란드 모처로부터 우편으로 이제 자신의 레스토랑에게 이 해시쉬를 받았었고요. 이때 이제 경찰한테 걸려서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극구 부인을 했었는데 이제 입건을 해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양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당연히 추가 수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에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집에서 또 한 번에 이번엔 대마초가 발견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약관리위반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찬호 씨가 하는 변명은 투약한 거는 맞다라지만 밀수한 혐의, 소포를 통해서 마약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찬호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영장 자체는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이찬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약 수사가 증거가 객관적으로 다 확보가 돼 있다. 또 본인이 혐의를
완전히 인정을 인정했다. 하고 있다. 또 하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영장은 기각이 됐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찬호 씨는 그동안에 뭐 가정폭력, 이혼, 우울증 때문에 이제 마약에 손을 댔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뭐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화면, 장면이라고 할까요? 이 이찬호 씨가 이 호송차에 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잘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지금, 네, 네, 지금 이제- 나오면은 예. 아, 뒤로 가네요. 예, 저렇게 이제 뭐 백스텝 논란이다. 일명 뭐 예, 이렇게 이제 뭐 네티즌들은 하고 있는데 아. 기자들이 앞에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얼굴을 사진과 안 보여주기 얼굴이 위해서. 찍힐까봐 아예 뒤쪽으로 걸어오면서 저 호송차도 뒤로 이렇게 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저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창피한 줄 알았다면 왜 마약에 해시가 그러니까요. 대마를 댔느냐 네. 여기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다 알려진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 이름만 치면 다 나오는 사람인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최근 그런데 연예계 마약 파문이 이뿐만이 아니었죠. 네. 쿠씨라고요. 예. 이제 래퍼이기도 하고 프로듀서, 작곡가이기도 한 이 쿠씨가 이번에는 코카인 혐의로 흡입 혐의로 다시 한번 또 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쿠씨 같은 경우에는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또 작곡한 아. 굉장히 오히려 래퍼지만은 프로듀서로 훨씬 더 유명한 이제 그런 사건이었었는데요. 네. 역시 이 쿠씨 역시도 이제 코카인의 흡입 혐의가 됐었고 이제 다만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으나 마찬가지 또 기각이 됐습니다. 쿠씨도 모두 뭐 소변 검사라든가 증거가 다 확보가 됐고 본인 스스로가 코카인을 했다라고 또 인정을 한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해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앞서 이찬호 셰프도 그렇고 쿠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요즘 청소년 이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제 그런 네, 네, 사회적인 네. 공인이들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이 또 저렇게 마약을 손을 대면 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야 나도 저 정도 가려면은 마약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이게 참 잘못된 본의 아니게 인식. 잘못된 네. 인식을 네. 참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공인의 처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앞으로 뭐 우리 공인 뭐 연예계 분들 모두가 또 이런 마약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실종된 한 아이에 대한 공개 수사가 발표됐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실종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5살 어린이 네. 고준희 양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실종사이 발생한 날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최초에는 이 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괴 가능성이 있곤 한데 전주시 덕진구에서 발생한 거였었는데요. 이 어린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부모님은 별거 중이고 외할머니 밑에서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잠깐 나갈게요 하다가 실종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저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비공개 수사를 하다가 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실종 경보를 내리게 됐는데요. 저 실종 경보라는 것은 뭐 지적 장애야 또 치매 노인 18세 이면 아동에 대해서는 SNS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막 빠르게 확산하는 그런 네,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고준희 양에 대한 정보들은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있는데요. 고준희 양 같은 경우에는 왜소하고 발달 장애도 있고 화면에 잠깐 보시지만 이제 사시에 어떤 질병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저 고준희 양을 만날 경우에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라는 게 예. 경찰의 설명입니다. 예, 실종된 고준이 양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게 문제는 이 최초의 그 실종부터가 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양 부모, 별거 중인 부모, 또 외할머니 모두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는데 특정에 뭐 나온 건 아니에요. 뭐 최초에는 뭐 부모님에 대한 뭐 연루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우선 이 준희 양을 찾는 게 급선무다라고 네. 해서 좀 경찰 병력 거의 180명 이상이 출동을 해서 준희 양의 수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홀로 집을 나서다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이제 수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네. 자,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 실종된 고준희 양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아무쪼록 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바로 어제 청와대 앞에서 집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편의점 판매 약 확대에 반발하러 나선 의사들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약사회 소속의 약사분 1,000명이
이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까지 시위 행진을 했었는데요. 핵심 내용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를 허락을 했습니다. 총 13종인데 가령 뭐 해열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들이 알만한 그런 브랜드들 특히 이제 뭐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 13개에 한해서 허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보건당국이 이 품목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유명 소화제 등 감기약을 이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사들이 반발을 하고 나선 건데요. 네네. 이유가 실은 있죠. 저 2012년 판매 이후에 편의점에서 저 해당 13개 일반 의약품의 판매량은 무려 10배가 늘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도 네. 주말 같은 경우에 감기 기운 있으면은 쉽게 가서 이렇게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들 찾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편의점이 10배가 늘었다면 네. 약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줄었겠죠. 해당 약이 줄었는데 네. 또 베스트 품목 아이템들을 추가 지정한다라고 하니까 약사들이 나온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약사들은 전혀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우리의 뜻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네. 약의 오남용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미 지금 뭐 일반 의약품 13개도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생존해 있다. 근데 실제로 이거 처방하는 게 편의점에 가면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오남용 문제가 시급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장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또 시민이라든가 일반 의견들은 편의성이 더 우선 아니냐. 그러니까 반기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예. 반기고 있고 밤에 휴일에 문을 안 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또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예. 일종의 찬반 논란 형식으로 이 이야기가 예. 이 약사의 이 시위가 또 이야기가 커지고는 있는데 네. 예. 지금 약사분들의 말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예, 예, 오남용의 예, 우려도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접점을 좀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리성 입장에서는 이제 시민들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편하죠. 이제 그 네.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모쪼록 우리 네.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예. 청주 한 편의점에서 이상한 절도 사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네. 이 절도범은 다름 아닌 알바생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네. 그 사장님이 알바생 20살인데요. 이 알바생을 절도 혐의로 신고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뭘 훔쳤나 봤더니 비닐봉지 2장. 네.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원이거든요. 40원이죠? 20원, 예. 20원을 했다는 혐의로 이제 신고를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아르바이트생 홍 씨가 다 일 마치고 배고프니까 과자 이건 계산했습니다. 네. 네. 한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봉지에 봉지에 넣고 담아서 간 거예요. 나왔는데 그 봉지 2개를 썼다고 주인이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네. 이걸로 아예 지금 뭐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허. 이게 선뜻 잘 믿겨지지가 않는 예, 사건인데 절도 신고를 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사건의 전부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네. 사연이 뭔가 있겠죠. 있었죠. 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극한으로 치달았는데요. 예. 사건을 좀 보니까 임금 때문이었었던 겁니다. 이제 아르바이트생 홍 씨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우리 최저임금이 현재는 6,470원 아닙니까? 네. 당연히 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점주가 첫 3개월은 수수비다. 100% 주는 법은 없다. 90%만 받아라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돈을 준 거 봤더니 한 70%, 8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난 참을 수 없다. 네. 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니까 이에 또 그 점주가 방금 말한 것처럼 너 그러면 아까 그때 CCTV 한번 당해봐라 보니까 뭐 이런 거네요. 비닐봉지 2개 그냥 가져갔지라고 해서 이제 아주 감정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커지게 되니까요. 그 해당 그 편의점 앞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서 시위를 했고 이제 문을 닫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네. 아, 이거 참 정당하게 최저임금은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네요. 그것이 맞는 일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뭐 거위털 100% 이야기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100% 오리털 패딩에 또 숨은 진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추위를 피하려 패딩을 산 조모 씨. 매장 직원이 100% 오리털이라고 해서 샀지만 며칠 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팔 부분이 찢어졌는데 뭐 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구매할 때는 그냥 100% 오리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패딩은 합성 섬유와 오리털이 섞여 있는 것. 그러나 패딩 전체에 오리털이 몇 % 들어있는지는 써 있지 않습니다. 조 씨가 따져 묻자 그제서야 오리털은 20%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폴리스가 80%가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 20% 정도에서 우리소타가 깃털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사기당한 기분이죠. 이제 오리털 100% 패딩인 줄 알았는데 이제 소위 80%든 손패딩이라서. 다른 패딩은 어떨까? 확인해보니 모두 오리털과 합성섬유가 섞여 있는 패딩이었지만 100% 오리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 오리인데 그냥 오리 속털 70%에 오리 깃털 30% 나눠서. 아, 그러면 오리털 100%. 네, 오리털로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업체들의 거짓과 말장난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황규락입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엄지 구단 살림구단 엄지척이죠? 네. 예,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네, 어쨌거나 뭐 살림구단이나 엄지척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예. 아무튼 그 연말이다 보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모임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주부들 입장에서는 모임 갈 때 뭘 입고 가냐가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모임에서 돋보이고는 싶고 또 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예. 막상 옷장을 열어보면 입는 옷들은 참 촌스럽고 네. 또 새로 사자니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집 장롱 속에 고이 잠들어 있던 옷이 고혹적인 연말 모임 룩으로 재탄생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마련했는데요. 연말 모임의 대세는 바로 나야 나 나야 나. 네, 많이 듣던 노래죠? 네, 장롱 속 그렇습니다. 묵은 옷의 대변신. 네, 손가지하는 옷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연말 모임의 화려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립폼, 코디법부터 패션의 활용 점점을 찍어줄 포인트 소품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했더니 이분들이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러지? 네, 우리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시는 두 분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소개해드리죠. 이나연 립폼 전문가 그리고 김효진 색채 이미지 컨설턴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는 뭐 분위기를 잘하니까 이분 보면은 알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유쾌하신 분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네. 이 자리에서 많은 네. 분들에게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좀 먼저 김효진 부탁드립니다. 씨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컬러 이미지 컨설턴트입니다. 네. 색칠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특정한 어느 날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네. 유독 내가 좀 예뻐 보였다. 돋보이는. 네, 아. 그런 날이 날이 있죠. 날이 있었잖아요. 예. 네네. 그 본인이 느끼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좀 보통 얘기해 주죠. 그렇죠. 다른 사람, 예. 너 오늘 특별하게 좀 그러니까. 예뻐 보인 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보통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색깔이 자기하고 맞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효과입니다. 아. 그래서 요즘은 그 뭐 특별하게 명품을 입는 게 아니라 네. 내 자신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나 자신의 명품을 만드는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의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컬러 컨설턴트고요. 오. 오늘은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예. 얘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나라 네. 1호 1호. 컬러 컨설턴트, 색채 이미지 컨설턴트라고 돼 있습니다. 1호. 네. 네. 예. 아, 거의 영광입니다. 뭐 최초로 하신 네, 분이라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나연 리폼 전문가님도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리폼 27년 27. 와. 네, 경력이고 네.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리폼 이야. 달인. 네. 그동안 이제 제가 한 100만 벌 100만. 정도 와. 제 손 안에서 재탄생되는 옷들을 예. 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예. 손으로 100만.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성우가 필요하죠. 네. 제 탄생신 리폼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네. 타방송에서 진짜 쾅 자막이 떨어지면서 네네. 27년간 100만 원! 뭐 이러는 예. 딱 어울리네요, 진짜. 성우의 목소리가 딱 어울리는 네, 그런 분이. 그러니까 달인이 나오셨어요, 두 분 다. 대단한 네, 분들입니다. 이렇게 예. 두 분의 타이틀만으로도 네. 정말 너무 든든한데 또 어떤 연말 룩을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예.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아침도 그렇고 싹 장롱을 열면 사실은 네. 옷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맞아요. 입고 갈 종류는 게 없어요. 많은데. 그 마음을 저도 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또 가끔은 TV를 보다가 뭔가를 사긴 샀어요. 근데 또 그거를
입고 가기에는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 뭐 남성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특히 여성분들은 요맘때 때 특히 연말 12월쯤 되면은 그분이 오시죠. 바로 지름신이 지름신. 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에 시상식이 또 있다 보니까 이 여배우들의 어떤 걸 패션 이런 것들 보고 굉장히 자극을 맞아요, 또 많이 맞아요, 받게 맞아요. 되고 네. 또 특히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티라든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들 또 구매를 하시는데 특히 여성분들을 자극하는 네. 여배우들이 있습니다. 몇 분 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김성령 씨 일단 뭐 20대 못지않은 몸매와 외모 네. 많은 자극을 주고 있고 그리고 김남주 씨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착용하는 모든 것들이 완판 신화를 이룰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뭐 워너비 패셔니스타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도시적인 세련미가 굉장히 흘러넘치는 고소영 씨라든지 그리고 깔끔하고 시크한 패션으로 최근 또 주목받고 있는 윤여정 씨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대 예, 옷을 잘 입으시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스타들의 패션을 모두 따라가다가는 진짜 네. 가랑이 찢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예. 맞아요. 덜컥 원피스를 하나 샀다가 네, 거기에만은 또 액세서리 사야 되죠. 맞아요. 구두 네. 있어야 되죠. 가방 있어야 되죠. 가끔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입니다. 예.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또 금방. 네. 예. 그래서요. 어떻게 해결? 약간의 센스만 네. 발휘하면은 네.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아, 그게 네. 어렵더라고요. 네, 연말에 그 파티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맞아요. 네. 예, 어떤 장롱 속에 네. 이제 한번 뒤져보면은 네.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검정 원피스. 제가 권하는 거는 예. 블랙. 예, 블랙 원피스 하나씩은 있을 워낙 거예요. 기본 있죠. 스타일이다 네네네. 보니까 예, 이걸 가지고 다 간단하게 있죠. 네. 예, 요걸 리폼하신다 해보겠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네. 자, 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있는 평범한 원피스입니다. 네, 평범한 옷인데 이제 허리도 이제 박시해서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네. 장례식장에도 많이 입고 가는. 네. 그렇죠. 네, 진짜 정말 평범한 간단한 스타일. 네. 가난한 인조펄을 원피스예요. 예. 인조펄을 이용해서 한번 네네. 제가 시연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검정색은 어디에 갖다 대도 좀 어울릴 만한 그런 네. 색깔이긴 무난하죠. 한데 무난한 예. 색깔인데 튀지 않는 색깔이기 때문에 약간 블랙 앤 화이트로 지금 예, 제가 간단하게 연출을 해볼게요. 거기다가 살짝 털만 네네. 걸쳤는데도 네네. 야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짝 네. 하얀색 네. 털을 펄을 네. 좀 그래서- 설명을 하시면서 네네네. 해주시면 네네.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고정을 해야지 네. 이제 네. 바늘로 예, 부착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거 이제 고정을 어떻게 핀침을- 하는지도 예, 좀 알려주시고. 예, 핀침을 이용해서 네. 일단 아, 고정을 해줘요. 거기를 예, 예. 꼬매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고정. 바느질하는 게 아니군요. 아니 일단 한번 고정을 하고요. 일단 아. 일단은 핀침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예. 네. 사실 저도 그 대학 전공을 의상 디자인과를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느낌이 오긴 하는데 요거는 전혀 느낌이 잘 안 와서 전공을 예, 정말 잘 안 살리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예. 전공 살리기가. 그런데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게 있는 거죠. 희망적인 부분이에요. 예. 맞아요. 예.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달라졌어요. 네. 와. 크리스마스 분위기 확 네. 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늘을 이용해서 예. 이거를 이제 고정을 시키면 돼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늘로 하게 되면 위치를 네네. 못 잡으니까. 네네. 네. 아, 시치미를 일단 잡아놓고 네네. 그리고 그 위치에 맞춰서 바느질을. 예, 인조퍼가 바늘 예. 구멍에 자꾸 예. 들어가니까 예.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요, 예. 그거 한 다음에 좀 궁금한 게 예. 바느질을 다 박아버리면 예. 다음에 또 검은색 옷을 입고 싶으면 어떡하죠? 그렇죠. 아, 이 털 이거를 없이. 그래서 예. 이 듬성듬성. 아, 듬성듬성. 아, 그때만 할- 탈부착할 수 있게끔. 네네. 뜯을 수 있게.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포인트예요. 네네. 선생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네.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박시하니까 네네. 파티에는 조금 섹시한 면이 없죠. 네. 그래서 여기에 화려하게 좀. 간단하게 네. 이렇게 접어주면은 어떻게 옆에를 주름을 네, 이렇게만 접어서 네. 예. 이거는 군대에서 각 잡을 때 쓰는 방법인데. 네네. 예, 군대 옷 딱 각 잡을 때 앞에 다림질 할 때. 다림질 예. 해가지고 예, 이렇게 딱 바지 입을 때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죠. 예. 그 비슷하게 앞쪽을 딱 잡으면 되는군요. 네. 이렇게 하면은 몸매가 굉장히 예. 잘 드러나겠네요. 예. 왜냐면 라인이 이게 달라졌어요. 박시하잖아요. 이제 가슴에 그 사람이- 볼륨을 주고 예. 예, 여기에도, 허리가 안 예. 보이면 헐렁해 보이니까. 네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버튼을 이용해도 되고 여기가 진주 네. 이제 진주 이거를 이제 거기 예.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도 처음에 시침으로 잡고 네네. 그 다음에 진주를 거기다가 바느질해서 달면 되는 거예요? 네네. 간단하게 제가 네. 두 개만 예, 달아볼게요. 그렇게 예. 해서 달면 네.
예. 근데 진짜 요 두 가지만 지금 잡아주셨는데도 네. 확 달라지는 느낌이. 네. 예. 그리고 저는 그냥 시침 두 개가 딱 있으니까 그게 마치 그 어떤 패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조로 위치에다가 뭘 달아도 괜찮겠어요. 두 개를. 예, 진짜. 여기에 이제 예,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 옷이 됩니다. 예, 근데 막상 또 이런 포인트 비즈를 좀 예쁘게 다는 것도 쉽지는 네네. 않죠. 네. 이렇게 비즈도 여러 좀 배치를 이제 예쁘게 할 수 있는 모양들이 있으니까, 방법 네네. 같은 거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를 네네. 이제 사선으로 네. 벨트처럼 여러 개 달 수도 있고 이게 세로로 해서 두 개, 저는 이제 사선으로 두 개를 달아보려고요. 사선으로. 네네. 일단 그렇게 리폼하는데 드는 비용도 중요한데 네. 그 진주는 하나에 그냥 얼마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한 예, 그 인공 목도리도 그거 얼마 안 하는 거죠? 300원 정도 합니다. 아이고. 300원이요? 네, 야. 진주. 저 인공 아, 털 진주가 300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요거. 예. 그리고 저런 털도 털도 저거 인공털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하니까. 동묘 아, 이런 이거는 데 몇천 되게 원 싸게 합니다. 팔아요. 예. 이런 건. 예.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저렴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약간의 이 발품 팔아서 네. 손재주만 부리면은 네. 훌륭한 이제 파티 룩이 되죠. 야. 아니 근데 지금 진주만 봐도 굉장히 옷이 네. 확 고급스러워진 느낌이에요. 진짜로. 야. 오. 자, 그렇게 해서 진주를 옆에 달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마무리가 또 있겠죠? 네, 네. 이렇게 됐으면 네. 일단은 지금 진주만 두 개 털에. 나타났죠? 예. 네, 아, 예쁘네요. 사선으로. 네, 네. 진짜 예. 금방 뚝딱 하시네요, 진짜. 아우. 아니 이게 저분은 또 전문가시. 27년 100만 번. 네, 하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 또뭐 워낙 추가적으로 그 손 또 놀림이 좀 좋으시고. 이 원피스를 예쁘게 할 수 있는 팁이 또 있을까요, 혹시? 이제 레이스라든지 이제 저기 안성된 걸 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네네. 하나를 또 해가지고 더 그 옆에가 네네. 이제 완성된 네네. 거예요. 네. 아, 리본이 네, 달았나? 리본까지 네. 하나 다니까 어머 다른 옷 공단으로. 같아요. 야. 좀 과하게 네네. 네, 파티로 저거는 탈부착을 할 수 네네. 있으니까 근데 저 리본이 이제 궁금한데요. 저건 어떻게 한 거예요? 리본을 산 거예요, 아니면은 리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이제 살짝 보여주세요. 네네. 이제 방법만 살짝 공단. 보여주면은 그렇게 네네.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예, 있으니까. 예, 예. 이것도 이런 천은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네. 일명 이거는 사틴 아닙니까? 사틴? 예, 세팅 공단. 공단. 그리고 또 부담 예. 없는 가격으로 저희가 네. 구할 수가 있죠. 네네. 예. 요걸로 이제 여기에, 리본 예, 모양을 예, 여기 이렇게 자, 양쪽으로.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네. 묶는지. 그게 양쪽으로. 세팅 천이에요. 그걸 갖다가 네, 여기다 이제 또 다시 네. 아, 그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먼저 네. 부분을 일단 먼저 고정을 해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침핀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왜냐면 네. 바로바로 자기가 바느질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자, 진짜 이렇게 하면은 주름을 그 잡아서 연말에 네.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도 요런 드레스 하나 입고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눈에 해서 확 띄고 여기 이제 예, 적당히 많은 분들이 묶어주면 돼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완성을 해볼까요? 네, 한번 예, 예, 입고 예. 봐도 예. 되겠어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리본 모양으로 만들면 된다. 네, 네. 예. 그러나 알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저렇게 변신한다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소품 필요 없이 예. 지금 세 가지를 썼거든요. 아, 예. 그 아까 그 300원짜리 진주하고. 저것도 이제 가짜 모조 진주겠죠. 그런 300원. 네, 그다음에 또 인조 퍼. 퍼. 네. 그다음에 그렇죠. 세틴 리본. 천 네. 리본.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언뜻 봐도 저게 순식간에. 10,000원이 안 될 것 같은 네, 소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다른 느낌의 원피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로. 예. 야. 아, 대단하네요. 이렇게. 아유, 아름답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이제 홈쇼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매진 임박. 매진박. 예. 어쨌거나 굉장히 멋스러운 분위기가 네, 연출이 네. 됐고. 자, 근데 예. 문제는 말이죠. 네. 저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옷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내 자신에게 맞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체형을 무시하면 안 그러니까 돼요. 예. 내가 일단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네, 예. 아무리 예뻐도요. 내 지금 체형에 저기- 맞지 않는 맞아요. 옷은 네, 보기가 거북스럽습니다. 털이 잡아줬는데 네.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예. 살 나오면 안 네. 되죠. 네. 맞아요. 네. 그중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나이살인데 좀 이런 나이살로 고민하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그런 옷으로 결점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옷의 네. 라인들을 보시면 네. 실루엣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실루엣들은 나의 단점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뱃살이든 아니면 뭐 이쪽에 있는 가슴 쪽에 네네. 살이 좀 많다. 그럼 네. 전체적으로 원형의 이런 모양을 가지는 동글동글하다. 체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쪽에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둥근 체형을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진한 색상의 이런 의상을 입으시는데 박시해 보이시면은 그 좀 둥근 체형을 커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박시 오히려 허리를 넣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딱 헐렁하게. 떨어지게. 예. 예, 그래야지 이제 전체적인 체형을 좀 보정할 밖에 수가 나가 있고 있는 체형을 좀 안쪽으로 어두운 색깔의 네. 옷을 입어라. 예.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좀 밝은 컬러 입지 않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보통 이제 하체 비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으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예, 흔히 우리는 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체 비만족. 하체 네. 비만이신 분들은 상체가 유독 또 얇아요. 얇아서 네. 날씬해 보이는 더 효과라고 도드라져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네. 빈약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하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상체 같은 경우에 뭐 레이스라던가 니본에 약간 좀 여유감을 있게끔 좀 연출을 해주시고요. 네.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A라인을 입어주시는 거예요. A라인. 네, 그래서 밑에가 내 퍼지는. 하체가 어. 뚱뚱한 게 아니라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펑퍼짐해 보인다라고 약간 착시 현상을 일으켜주는 거죠. 나는 지금 잘못 입고 있었네. 저는 하체가 네. 뚱뚱해서 오히려 딱 붙는 옷을 많이 입었고. 그럼 오히려 왜냐면 도드라져 보여서 퍼져 보일까 봐 오히려 더. 아닙니다. 아니 근데 남자는 하체가 튼튼한 게 보기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심하게 위아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네. 좋고요. 예. 보통 이제 허리살 네. 때문에 몸이 박시해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여자 몸매로 네. 보이는 경우가 이런 있죠. 경우에는 볼륨감이 없어서 섹시한 나의 몸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연출을 못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시선을 가운데 쪽으로 포인트를 다 끌어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허리. 가운데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렇지요. 보여서 직사각형 체형이라고 돼 있네요. 네, 직사각형 체형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프라던가 벨트를 이용을 해서 허리 라인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인위적으로 좀 라인을 그렇죠. 만들어주네요. 그러면은 시선이 가운데로 포인트가 가기 때문에 네네.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잘 감안하셔서 네. 내 체형이 어떤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네. 거기에 맞는 스타일의 옷 그리고 색깔을 좀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주부들의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그렇죠. 한번 우리가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맞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잠깐 듣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주부들의 고민은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두 분을 모신 김에 네. 저희가 주부들의 사연을 모아 오늘 이 두 분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읽어드리기는 근데 이게 지금 여성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목소리 목소리 변조를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연말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습니다. 남편 기 좀 살려주려고 큰맘 먹고 원피스를 샀는데요. 백화점에서는 화사하고 예뻐 보이던 원피스가 제가 입으면 칙칙하고 어두워 보여 걱정이에요. 전 매번 옷만 사면 이러네요. 대체 문제가 뭘까요? 라고 네, 첫 번째 주부님께서 이렇게 고민 사연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목을 왜 풀었어요? 아 그게 역시 그건가요? 김태균 씨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그분이 잘해. 예. 자, 그럼 우리가 예. 앞쪽으로 나가서 네. 그 네. 고민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네, 한번 자, 나가보도록 이런 분들이 하겠습니다. 많을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백화점에서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말이죠. 거울 자체도 네. 내가 입으면 다 예뻐 보이는 거울을 또 갖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난씬해 보이고 착시 효과. 집에만 오면 이상하게 집에만 안 보이고. 오면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이럴 때 처음에 좀 약간 팁을 좀 드리는데요. 예. 백화점에 가실 때는 반드시 흰색 옷을 입고 가시기 제일 좋으세요. 흰색 옷. 왜요? 왜냐면 어차피 어떤 옷 색깔을 입을 거잖아요. 네. 근데 흰색에서 받쳐지는 컬러의 나의 옷을 입게 되면 내 옷 색깔이 확실하게 때문에 보이니까.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옷 색상은 나한테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이제 어차피 옷은 산다라는 건 색을 산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백지 상태로 가자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색깔 자체가 나한테 안 맞았기 때문에 또는 색깔 자체가 조명에 따라서 달라 보이기 때문에 맞아. 내가 입었을 때 다른 느낌이 난다. 기본을 먼저 하고
뚫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옷 사실 때 네, 이런 네. 식으로 옷이 칙칙해 보여 이런 이제 불편 사항들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네, 하고요. 네. 왜요, 저는 그거? 네. 지금 이런 페이스보드를 통해서 네. 어울리는 페이스보드가 색상을 좀 찾아볼 텐데요. 네. 뭐 이런 도구가 없으면 네. 집에 있는 옷 색상으로 여러 충분하게 가지. 나의 예. 스카프나. 네, 맞습니다. 이게 색을 좀 찾을 언뜻 수도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방패형 같아요. 방패가 갖고 네. 옛날에 그 이렇게 물풍선 던지고 이렇게 네, 얼굴 네. 대면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그런 이게 모양의 페이스보드라고 약간 하는데. 변형입니다. 페이스보드라고 하는구나. 지금 보시면 페이스보드가 이렇게 네. 사계절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뭐 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천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계절 컬러거든요. 예. 사람의 피부 색상이 자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컬러를 우리가 사계절에 비유를 할 건데 우리가 보통 뭐 봄 사람이라 그러면 봄에 보이는 색상이 나한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봄. 네, 그 예를 사람이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네, 색깔이 이제 사계절에 아. 비유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어울리는 색깔인지 계절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여기 유대산 씨는 딱 봐도 겨울이죠. 이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춥고 배고파 보이잖아요. 네. 네. 이거를 한번, 대면 되나요? 네, 얼굴 한번? 진단 한번 해볼 텐데 저 네. 옆으로 가서 네, 이쪽으로 좀 가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자, 그러면 네. 자 지금 이제 네.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때 피부 색깔을 한번 보시는 거고요. 네. 어울리는 색깔을 갖다 대면 피부 색깔이 환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어두워졌고요. 아. 봄의 색상은. 네. 자, 여름의 봄은 색상을 냈을 어? 때 굉장히 많이 하얘지거든요. 약간 하얘지는데? 네, 예, 하얘지는 진짜, 부분이 신기하다. 보이세요. 그다음에? 자, 가을 색상을 대니까 좀 또 많이 어두워. 칙칙해지고요. 예, 그러네요. 어두워지네.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가만히 좀 자, 있을래요? 네. 마지막으로 겨울 색상을 댔는데요. 네. 겨울 색상을 댔을 때는 환해지는 부분이 그러네.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환해지는데? 네. 예. 여름을 댔을 때가 훨씬 더 그러네. 많이 신기하다, 이거. 환해집니다. 아, 진짜요? 네. 여름? 예, 아까 제가 사람의 피부 색상을 사계절 컬러에다 비유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유대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여름의 색상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 그러면 사람은 여름에만 불러야겠네요. 네, 그래서 여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름에 많이 보일 수 있는 뭐 라일락 컬러라던가 예. 뭐 이제 요즘에 코스모스도 여름 많이 피거든요. 네. 그런 색상들이 좀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색상들을 보시면은요 네. 컬러들이 거의 다 이렇게 뽀얀 색상들이 좀 많습니다. 약간 파스텔 톤인가요? 아, 여름 색상은 네, 여름 오히려 색상은- 여름이니까 화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네네. 아니네요. 겨울 색상이 오히려 더 의외네요. 화려하고요. 여름 네. 색상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굉장히 무채색. 많이 무채색에다가 플러스 뭐 또는 약간 파스텔 톤. 파스텔 뭐 파우더를 얹은 듯한 그런 색상들이거든요. 요런 컬러들로 약간 한번 필터를 낀 듯한. 네, 타일을 매주신 게 더 좋으세요. 타일을? 오늘 지금 타일을 네. 타이도 좀 무채색으로 진한 됐네요. 네이비를 하고 오셨는데 네네. 여름에 해당하는 컬러들이 지금 요런 컬러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네. 예. 맞네. 뚜렷한 색상은 아니고 맞아요. 약간 그레이, 그레이, 그러니까 약간 네, 흐릿한 그레이 이런. 계열. 예. 그래서 지금 네이비 컬러 네. 위에다가 제가 살짝 한번 그레이 계열 색상을 네네. 얹어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어? 네, 남색을 댔을 때에는 좀 이미지가 네. 좀 진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네네.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의 색상을 갖다 대면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드러워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이 오히려 더 본인한테는 세련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컬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네네. 사실 이런 네. 좀 강렬한 색을 많이 입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부드러운 좀 색을 그러네. 입어라. 약간 그렇죠. 나한테 맞는 색상이 약간 나한테 뽀연. 이런 세련되게 색깔.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뭐 화면에서 좀 세련돼 보이려고 티나게 예. 하는데요. 네. 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세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대산 씨는 남자였으니까. 네네. 네네. 여성. 오히려 주부들의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혜정 씨한테 한번 해보죠. 예, 보니까 지금 혜정 씨. 스카프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것도 네네. 얼굴형에 따라 또 매는 법도 다를 것 같아요. 아니 일단 그쵸. 이걸로 혜정 씨도 한번 해. 네, 한번 한번 해볼래요? 해볼까요? 얼굴에 궁금하니까. 한번. 네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아니 왜냐면 다 여름만 나오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 혜정 씨는 되게 화려한 느낌이니까. 화려한 느낌. 네. 밝은 색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보통 하는데. 네. 옷도 오늘 굉장히 진한 핑크색인데요. 예. 자,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네. 자, 봄의 색상을 갖다 이게 봄이에요, 대면은요. 봄. 네, 좀 많이 어두워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네. 나타내면서 좀 탄력도 떨어져 보이니까 이미지가 세련돼 보이지가 않죠. 아. 네. 두 여름. 색이 안 번째로 맞네. 여름 색상을 댔을 때는 굉장히 많이 환해지세요. 아, 네. 맞아요. 네. 여름이. 근데
환해지는데 이 컬러가요. 이목구비가 굉장히 진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진한 이목구비를 살려주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희미해 보이는 느낌이 그쵸? 있고요. 자, 가을 색상을 댔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그늘져 보여서 인상이 전체적으로 조금 차분해 보이는데 이 차분함이 네. 좋아 보이면 좋지만은요. 시선이 오히려 더 분산돼 보이니까 사람을 산만하게 만들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고요. 겨울 이제 자, 그게 겨울에 어울려야 되는데. 겨울 색상. 겨울 하나다. 완전 예쁘시죠. 이목구비 살게 되죠. 피부 겨울이 색깔. 많네. 예. 완전히 환해지시면서 마치 네. 물광 얼굴 같은 오. 피부가 너무 탱탱해 보이는 겨울 여자. 색깔을 네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제가 몰랐던 사실. 엘사. 오늘 올 색깔이 겨울 색깔이에요. 지금 옷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색깔들이 네. 다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여기 핑크색 요거 입으셨죠, 요거 지금. 네네. 맞아요. 본인 색깔 컬러 잘 찾았네. 자체가 오늘 굉장히 좋으신 거죠. 큰일 났네. 이번 주 내내 자체가 핑크만 입겠구만. 이 컬러 하나만으로 본인의 예. 이미지를 지금 업시켜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있는 이 색깔 자체가 본인에게 맞는 색깔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색깔들이 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근데 자기에게 이 맞다. 컬러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절에 나오는 컬러가 다 네.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변에서 흔하게 야, 보는 이거 컬러거든요. 확실한데요. 예. 저의 계절이네요. 네네. 요즘이 딱 저의 그렇죠. 계절이네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되게 그러면 좋아요. 시청자들이 보면서 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기의 색깔을 찾을 수 있는 팁 그걸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지금의 팁으로 할 경우에는요. 네. 일단은 립스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립스틱. 여성들은 네. 립스틱 컬러 하나만 사람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네. 어울리는 핑크 계열 어울려요. 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어울려요. 어울리는 네. 오렌지 은사하고. 계열.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네네. 두 가지의 컬러는 웜쿨, 자기의 피부 색상을 나타내는 제일 첫 번째 컬러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 어울리는 이제 오렌지 계열 갖다 댔을 땐 피부 색깔이 어두워 보이고 칙칙해 보이면서 주름도 깊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요. 네. 나한테 어울리는 핑크 계열을 갖다 대면은 피부 색상도 환해지면서 네. 얼굴이 전체적으로 탄력이 확실히 올라가 그러네요.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집에서 하실 때에는 이 두 가지 컬러를요 본인의 얼굴에서 반반 대보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남자도 그러면 이거 예. 립스틱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옵니다. 내 피부에 맞는 단기 나오네. 속성 네. 컬러 코디. 분홍색이 예. 잘 어울린다면 옅은 립스틱은 자주색, 이런 걸로, 의상은 보라색이나 파란색 계열로, 액세서리는 은 장식으로 아하.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실 네네네. 거고. 자, 그다음에 내 피부에 맞는 단기 속성 컬러 코디. 주황색이 잘 어울린다면 립스틱은 살구빛 등 오렌지 계열을 좀 많이 하시고, 예. 의상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상아색 계열을, 그리고 액세서리는 금 장신구를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그러면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자리로 네. 돌아왔고요. 네, 이번에는 또 류대산 씨 두 번째 사연이 준비되어 네. 있죠. 네네네. 두 번째 사연 제가 네. 한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첫 번째 사연 주부님 고민 속 시원히 해결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두 번째 사연 갑니다. 저는 깔끔해 보이는 어두운 색의 옷을 즐겨 입는 편입니다. 다음 주에 동청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무채색의 옷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렇다고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기는 부담스럽고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그러네요. 어떻게? 네. 예. 보통은 아까도 이제 체형 얘기하셨지만 네. 자기 몸매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어두운 색깔로 몸을 가리기에 급급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칙칙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나연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겨울에는 네. 무채색을 많이 입어서 그러니까요. 칙칙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패딩의 물결이에요. 모두 패딩. 패딩,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아까 같이 원피스를 리폼해서 입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면은 소품으로도 네. 충분히 돋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이제 목도리라든지 네. 아니면은 머플러라든지 액세서리로 예, 백이라든지 네. 구두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예, 이번에는 오늘은 이제 퍼를 이용해서 역시 겨울이니까. 네네. 예. 머플러인가요? 네, 이게 퍼인데 네. 집안의 장롱 속에 이런 이게 머플러 이런 머플러가 거 있죠. 많이 옛날에 머플러는 하지 않는 여성분들 이런, 많이 예,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제는 예. 이걸 하질 않아요. 예. 그냥 왜냐면 유행이 버리기도 좀 지나고 하고 그래서 보재기로 쓰기도 저희 하는데 어머니는 그거 식혜해가지고 네네, 저희 집 주실 때 그거 써가지고 네, 이렇게 보재기로. 싸서 갖다 예, 주세요. 다양하게 활용이 그런데 되네요. 너무 아까우니까 네. 한 번쯤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사선으로 해서 중심을 사선으로. 리본 모양으로 네. 이렇게 잘라서 한번 손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뒤집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아, 요게 이렇게 완성된 게 이제 네, 옆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어졌던 거를 반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른 건가요? 네네. 아. 네, 네. 이런 거 하나쯤은 만들고 이거 버려도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큰 면적을 네네, 네. 잘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네, 사선으로. 네네. 아, 네네. 만든 게 지금 이거죠.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목에서 네. 뭐 옷이 낡았다든지 그런데 버리는데 카라 부분에서는 아깝잖아요. 네. 이런 거를 떼서 놔뒀다가 네. 요거를 여기 끝에 아, 이 퍼랑 같이 그래서- 합체를 시키는 건가요? 네네 여기에 서랍을. 예 아,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조금 안쪽으로 네네 안쪽으로 예 이걸 바늘로 예. 이게 몇 번만 이렇게 하면은 예. 예 이렇게 끈이 됐죠. 이쪽도 예. 지금 일단 한쪽을 지금 이렇게 묶었어요. 네네. 그리고 네. 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네네. 퍼의 예. 합체. 네 마찬가지로 아주 반대 간단한 방향도 예, 방법으로 네. 예. 이거 실하고 바늘하고 몇 번 이거 네. 바느질 하는 거는 누구든지 예, 할 수 그러니까 그거 있거든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예, 남자분들도 해서 예. 이제 그럼 요거를- 따님이나 아이프 선물해도 되고 완성. 예, 완성.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직접 해보세요, 그럼. 네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끈을 묶으면은 퍼가 뒤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해서 예. 이게 리본을 예. 야. 이게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네, 있고. 그렇게 하면 사실 보온성도 네네. 잡을 수 있고 목이 네. 따뜻하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또 스카프만 매기에는 추우니까 스카프는 네네. 장식하는 용도로만 지금 사용이 네.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완성. 자켓이나 목이 허전할 때 네네네. 이렇게 음. 매트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 퍼 색상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네. 퍼 색상별로 공단 머플러 공단, 색상이나 네. 패턴 추천을 좀 해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예. 이제 같은 계열로 네. 해도 좋고요. 이제 보색 계열로 해도 좋고 네. 이제 리본 같은 거 이게 네. 쉽게 파는 거 그런 거 사다가 해도 되지만 네. 이제 공단 같은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너무 인위적이고 네. 리본이 실증이 난다 그러면은 이런 비즈나 이런 거 있으면 아, 비즈로? 네 여기 한번 이렇게 해서 끝쪽에다가? 끝에다가 한 번쯤 이렇게 묶어서 이게 따로따로 또 여- 있을 때는 그냥 또 그 이런- 자체만의 쓰임새인데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합치니까 또 다른 네. 창조물이 예, 되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아. 여기다 이제 비즈를 달아도 되고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액세서리를 네. 이 부착을 해도 또 새로운 아까 진주 이런 거 분위기가 달아도 될 것 같고. 진주도 네네.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나 선생님. 네. 뭐 옷 목도리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코디를 해봤는데 네. 패션의 완성은 역시 신발 구두 아니겠습니까? 구두. 또 구두로 빛나야 예. 되는데 이 구두를 또 어떻게 우리가 변신을 네네. 시킬 수 있을지 요거 한번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지금 가지고 계신 구두도 굉장히 사실 단순한 누구나 한 네, 켤레씩은 네, 네. 있을 법한 네. 그냥 검정 구두예요. 예. 아. 자, 요게 까만색 구두예요. 네네. 네. 예. 여기를 좀 포인트를 네네. 주면 훨씬 더 돋보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을 이런 할수 거는 있을까요? 비즈라든지 네. 여기에 이제 장식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단추를 이용해도 되고, 예, 뭐 구두 여러 가지, 앞부분을? 네네, 아. 이렇게, 아, 그냥 보통은 이제 구두가 원 컬러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액세서리를 어떻게 뭐 꿰매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네. 붙이나요? 아니면은 네네. 제가 이제 이런 코사지를 아, 네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예. 연필로 간단하게 이런 네. 코사지, 종인가요? 예, 종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오려 가지고 네네. 요거를 겹겹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은 코사지가 돼요. 아, 네. 예쁜 무늬처럼. 무늬식으로 이렇게. 네네네. 또 아니면은 이런 거는 집에서 이렇게 이런 이런 코사지 그거 저 이거 단풍 모양이네요. 패턴을 예, 단풍 별 모양을 모양인 것 같고. 네. 예.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재미있게 어떻게- 만들어서 예. 예. 이제 이런 천에. 소재, 천이나 가죽 이런 네. 거를 오려 가지고 겹겹이 이렇게 겹치게 해서. 네네. 여기다가 이제 맞대서 만드는 거군요. 네네. 그럼. 네네네. 이런 이제 본드나 네.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부착을 하면은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그러니까 모양. 이런 경우는 사실 네. 우리가 한번 파티라든지 연말에 활용할 수 있는 룩이니까 네네. 네네. 이거를 뭐 굳이 비싼 걸 사다가 붙일 필요가 없이 네네. 그렇죠. 종이를 활용해서 이렇게만 해서 네. 한두 번 쓰고 그냥
아니요, 네. 종이가 아니고 이제 이걸 가죽이나 이런 걸로 이거를 그러니까 이 종이 해서 본뜬 거를 본떠서. 가지고 이렇게 나온 종이를 쓰는 거잖아요. 게 아니라 네, 네. 뭘 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저 완성품이 저기 나와 있는데요. 구두가 예, 보니까. 예, 그 네. 완성품을 한번 저기 앞에 보여주시- 지금. 와. 보여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가죽을 자르기 쉽지 않으니까 네네. 종이로 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죽에 네, 저기 대가지고. 완성품은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네네. 이제 꽃잎 모양을 네. 미니 아우, 지금 그렸어요. 나오고 있네요. 너무 예쁜데요? 그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덧댄군요. 계속 이렇게 덧대서. 예, 여기 어.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서 이렇게 오므려 주면은 네네. 꽃잎 모양이 돼요. 이걸 네. 겹겹이 이렇게. 이렇게 놓고 예. 네네. 예, 해서 여기에 접착제로 요게 이거죠? 이렇게. 선생님. 네네. 요런 요 이렇게. 가죽으로. 네. 예. 지금 어.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네네.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일단은 제가 뭐 한번 완성품을 해볼게요. 봤는데 네네. 네.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아까 그 완성품이 된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 푸른 이게 본드인가요? 본드예요. 아, 강력 예. 본드인데 야.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걸 한번 간단하게. 붙이면은 떼기는 쉽지 않겠어요, 그죠? 다시? 제가 이걸로 그냥 네네.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야, 연말 한번 모임에서 붙이면. 정말 돋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정성이 필요하네요. 한 땀 한 네. 땀.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안 많이 신었던 구두가 이제 지겨워질만 할 때, 그렇죠. 예, 그 구두를 새롭게 변신 시키는 네.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그냥 종이를 해가지고 한 번 쓰고 다음에는 그냥 또 그 신어라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그게 아니라 생각했는데. 오해를 했어요. 종이로 먼저 본을 뜬 네네. 다음에 네네. 그걸 위에 천을 예, 천에다 대고 그 모양대로 천을 예. 잘라서 네. 꽃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연출하셔라 이제 이런 얘기셨어요. 본드로. 네. 저렇게 리폼하시면 네. 연말에는 화려한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 비즈 같은 거 달아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화려하게. 아니 저 네. 구두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니까 아 네. 여기다 구두 앞에다가 뭔가를 많이 달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 구두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활용을 할 생각 자체를 못한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또 저기 부서지고 완성한 활용이 되네요. 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맞아요. 예. 예, 나타내느라고 그런 느낌이 나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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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주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야. 그럼 선생님 네. 그 앞에다가 루돌프 인형 같은 거 붙이고 이런 건 어때요?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어느 네. 거든지. 예. 아니, 뭐 뭐든지 자기 재미있게. 아이디어니까. 네, 네. 아이디어니까. 루돌프 코를 붙인다든지 뭐. 네네.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한 겹을 더 했어요. 작은 거를. 예. 예. 그리고 요거 요런 이제 재미있는 비즈. 예. 예, 비즈를 그러니까 4개의 꽃잎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네. 본드로 붙인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구두에다가 얹고 중간에다가 또 비즈를 얹어서 야. 마무리를 하는 이렇게 식으로. 예, 제가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예. 해볼게요. 여기에 오. 아, 맞아요. 그 부분이 가운데. 이제 야. 4가지 꽃잎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저게 없으면 예, 또 사실은 그러면 이제 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또 한 겹, 두 겹 더 야. 예, 이제 예. 예, 큰 거, 작은 거 해서 예, 굉장히 네. 화려하면서도 또 고급스러워 보여서 네. 단순한 옷을 입더라도 이 구두 하나로도 네, 정말 네. 빛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네. 뒤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아, 뒤쪽도. 예, 이렇게 해서 아, 앞뿐만 아니라 뒤쪽도. 이런 식으로 예, 또 이렇게 예, 해도 예. 예쁘잖아요. 예, 그렇게 예쁘네요. 돌리면은 한번 해볼게요, 뒤쪽까지. 다시. 예. 네. 예, 뭐 간단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네네. 마찬가지로 천으로. 네. 진짜 이거 보니까 유명 예. 디자이너의 작품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예. 굉장히 지금 이제 완성된 구두를 보고 계신데 저도- 뒤쪽 보면 싹 올라가면 이제 나뭇잎 모양으로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멋있게. 제가 해보니까. 예,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 그 멋스럽네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는 그 식물 있잖아요. 네. 그 식물 아, 예, 맞아요. 예. ip사귀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예. 제가 저걸 하면서 네. 예. 너무 제 자신이 선생님도 신기하고 재밌으셨군요. 재밌었어요. 아, 선생님조차도 재미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 아니 왜냐면 이거 창조하는 이거 네. 창작물이잖아요.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아주 네. 뭐 멋진 그런 그 작품이 탄생 그리고 나만의 작품이 탄생한다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예. 이제 마지막으로 김혜진 선생님께서 네. 색깔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좀 연출해 보십시오. 좀 정리해 네, 팁을 주신다면. 주시죠. 나한테 어울리는 색상은 얼굴 주변에 두시면 되게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계절 그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컬러를 헤어 컬러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네. 액세서리 컬러, 메이크업 컬러, 네. 아니면 뭐 이제 소품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스카프라던가 아니면 이너웨어 네. 이쪽 아. 컬러에 적용을 해주시면 네. 그 색상만으로 세련된 그런 네.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네. 아까 딱 본인만의 컬러를 찾아라.
라는 것만으로 오늘 사실은 모든 게 다 맞아요. 정리가 됐어요. 꽤 깔끔하게. 네. 그것 다 활용해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스카프, 본인에게 맞는 옷 이런 걸로 활용해 보시죠. 이런 말씀이셨고 마지막으로 이나 선생님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네. 이제 자꾸 만약에 신상을 옷을 샀다.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것도 실증 나죠. 실증 나고 이제 옛날 네, 옷이 네. 되잖아요. 예, 장롱 예. 속에 보면은 맞아요. 100% 중에 한 20% 네. 그렇게 입으시죠? 예, 예. 15% 20%만 네, 네. 입고 예. 걸고 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활용하죠. 정말 버리기도 네. 아깝고 입지도 않으면서 네. 보관했다 한 2, 3년 뭐 3년 정도 되면 버리고 네. 이러거든요. 예. 그런 걸 꺼내서 네. 다시 활용하고 네, 리폼을 네. 한다면은 네. 정말 그 옷 프로그램이 100%가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도 엄지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듀밤에 스치는 강추위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전기장판 하나 틀고 자면 끄떡없습니다. 전기장판 쓰고 싶어도 화재가 무서워서 못 쓰고 있어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 했던가 요즘같이 전기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땐 집안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 올 가을보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작년 겨울 아찔한 경험을 했다는 심재석 씨.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찜질기를 감고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겋게 됐어요. 3병원 병원 다녀도 금방 낫질 않아요. 전기 찜질기로 찜질만 했을 뿐인데 3도 화상을 입은 것. 저 양반이 중풍을 앓고 나서 감각이 없어요. 낮에 같은 때는 뭐 한 30분 이렇게 하고서 끌러주고 그러는데 그날은 6시간 정도? 험대도 벗어지고 막 진물도 나고 피도 나고 엄청 심했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남은 상황. 본인이 뜨겁다라고 인지하지 이제 못하는 그런 정도의 온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되죠. 저온화상은 예방이 중요하다는데 시민들은 알고 대처하고 있을까요? 저는 내복이랑 패딩 많이 입고 있고요. 전기장판 틀고 있어요. 요금도 걱정되고 화재도 걱정이 있는데 안 틀고 자면 추우니까 틀고 자요. 저온화상 걱정 뚝, 겨울철 난방 걱정 뚝. 자신만의 노하우로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는 주부를 만났는데요. 저는 이걸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요상하게 생긴 이 물건은 뭐죠? 돌찜질기라는 건데요. 전기에 꼽지 않고도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시면은 굉장히 3시간 정도 따뜻합니다. 전기 찜질기 대신 돌 찜질기를 애용한다는 주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혈액순환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여자분들 생리불순 있잖아요. 짱인 것 같아요. 빨리 식는다는 찜질기의 단점을 보완한 돌 찜질기. 실험 결과 큰 온도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 찜질기는 어떻게 오랜 시간 열을 품는 걸까요? 맥반석과 옥이 섞여 있어서요. 이 안에 들어있는 돌들은요. 신기석과 황금석, 정기석, 게르마늄 등 건강석이 들어있어서요. 내부의 돌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돌침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화상이나 화재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침대는 오로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유익하답니다. 하지만 저온화상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프를 뭐 두든지 중간에 뭐 열을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걸 꼭 대셔야 되고,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핫팩 이제 이런 거는 꼭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겨울철은 화상 못지않게 화재 사고도 많은데요. 30대 강선아 주부는 얼마 전 집안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어디서 팍 하면서 스파크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멀티탭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대로 놔두기에는 또 불이 날 것 같고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했던 상황. 그날 이후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의 연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전기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무서워요. 원인도 모르고 대처 방법도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그 당시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른 채 지내고 있다는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문제를 짚어줄 전기 전문가 형남길 씨입니다. 집안 곳곳의 멀티탭부터 살펴보는데 대체 왜 가만히 있던 멀티탭에서 불이 난 거래요? 소비 전력이 높은 곳에서 콘센트들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콘센트 주위에 먼지가 많이 쌓여서 그 스파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걸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화재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0V 10A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5kW 미만만 사용하라고 표시 용량을 해준 것입니다. 모든 멀티탭엔 허용 전력량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80% 정도만 사용하세요. 겨울철 화재 예방법 두 번째는 바로 멀티탭 청소.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은 먼지를 제거해줘야 하는데 부드러운 천과 면봉에 에탄올을 묻혀 꼼꼼히 닦아 말려주면 끝. 세 번째, 겨울철 화재 예방법은 뭘까요? 수명이 약 1년에서 2년인데 2년 이상은 쓰면은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 마크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사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꼭 명심해야 할 게 있답니다. 외출 시에는 필요 없는 스위치를 꼭 꺼주시고 콘센트 플러그를 빼서 전기 절약도 하시고 전기 기술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주민들 전기를 아껴 쓰시고 전기 화재 사고도 예방해 주세요. 춥고도 긴긴 겨울 작은 실천으로 안전하게 보내세요. 꼭이요. 겨울철이 되면 아주 귀한 보물로 불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네. 맛과 영양이 뛰어난 빨간색의 과일, 바로 딸기인데요. 예전에는 딸기 하면은 봄에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겨울, 바로 지금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자, 제철 과일 딸기를 맛있게 즐기는 법 잠시 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동물 복지 정책에도 관심이 가시죠. 이 동물 복지 정책이란 동물들도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건데요. 그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동물들의 모습 지금 확인해 보시죠. 지금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이기심으로 고통을 받는 동물들도 있죠. 이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시대가 왔습니다. 함께여서 기쁨도 2배. 행복한 동행길로 따라오실래요? 서울의 한 가게. 카페 같기도 하고요. 식당 같기도 한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까지 더해져 멋지죠? 카페 안을 점령하고 있는 강아지들. 소파까지 강아지들에게 점령당한 이곳은 반려견 호텔이라는데요. 반려견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한 마리 한 마리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소스만 받고 있어요. 반려동물 전용 호텔도 있다니 그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얘들아 목욕하자. 일로 와. 어이구. 와, 거품 목욕까지 즐기는데요. 이거는 스파, 목욕, 드라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계예요. 미용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실제 스파로 피부 건강을 되찾았다는 주인공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지야.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는데? 인형 같은 외모의 모찌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4번 정도 파양되었다가 지금 5번째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아픔이 많았던 아이예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털도 이렇게 있지 않았고 곰팡이성 피부염으로 아예 털은 안 난다고 했었거든요. 치료도 해주고 싶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제가 좀 건강하게 해주고 싶어서. 스파하러 가자, 모찌야. 모찌의 피부를 되돌리기 위해 안 해본 게 없다는 진현 씨. 스파도 그중 하나인데요. 꾸준히 스파 후 모찌의 피부가 좋아져서 지금까지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모찌가 피부가 안 좋았어서 항상 제가 피부 관리에 예민하거든요. 스파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정말 건강함이 한눈에 보이죠? 건강을 찾으며 미모까지 업그레이드된 모찌. 스파가 강아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버블 자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피모를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사지 효과를 유발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혈액순환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스트레스 푼적이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습진이 생기지 않도록 털을 말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발바닥부터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말려줍니다. 와, 목욕하고 나니 빛이 난다 못지야. 나와라. 얍. 한때는 파양견이었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 모델견인데요. 유기견에서 스타견으로 견생역전한 모찌. 집안은 이미 모찌 물건들로 한가득. 여기 이제 열면은 모찌 겉옷들 위주로 외투들 위주로 있고요. 모델견답게 옷이 넘쳐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오, 대체 몇 벌일까요? 무려 100벌이 넘는다고 합니다. 옷을 날개로 만들어버리는 모찌 정말 귀엽죠? 이 구역의 귀여움은 내가 접수. 모찌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저랑 가족들이랑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먼저 우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엄마. 다음으로 행복한 동물을 찾아 나선 곳은 웬 야산? 첩첩산 중에 울려 퍼진 노랫소리 정체가 궁금한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하는 이 남자. 한중은 닭이다? 닭들을 위해 음악회를 한 거예요, 정말? 아침에 노래 불러주면 애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주고 있습니다. 닭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닭아빠. 아침마다 닭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 일과라는데요. 평화로울 것만 같던 이때 닭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을 봤더니 이게 말로만 듣던 닭싸움인가요? 불꽃 튀는 혈투가 시작되려는데 평화주의자 닭아빠의 극적 화해. 가만히 있어. 싸우면 안 되지. 밥 먹을 때 가끔씩 장닭끼리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안고 있으면 진정이 됩니다. 몸소 닭사랑을 실천하는 그의 또 다른 일과 닭들 삼시세끼를 선수 만드는 일, 여러 가지를 섞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옥수수하고 단백질인 대두박 그 두 가지 가지고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곡물 가지고 단백질, 탄수화물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밥 먹자. 무려 18가지의 곡물이 들어가 닭들의 입맛에도 꼭 맞는 아빠표 수제 사료. 많이 먹어. 닭들의 기호까지 생각해 특식으로 채소와 과일도 챙기는데요. 자식 키우듯 지극정성이죠. 기분 좋죠. 아빠로서 제철 나오는 과일들을 꼭 우리 애들 챙깁니다.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본격적인 활동 시간. 해가 가장 잘 드는 오후에 창을 열면 이렇게 해가 비추는데요. 너도 나도 해 맞으며 기분 전환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과 중 하나. 닭은 흙에 몸을 비비며 진드기나 기생충을 털어내는 습성이 있고 요렇게 먹기도 한답니다. 이 흙도 그냥 흙이 아니라는데? 그 산에서 부엽토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 다 긁어서 저희들이 부엽토를 이만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엽토가 방성균 덩어리입니다. 볏짚을 깔아놔야지만 온습도가 유지가 돼서 안에 방성균이 이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볏짚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정성 속에 자란 닭이 낳은 달걀. 알 좀 가져갈게. 미안해. 사람에게도 좋겠죠?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기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요. 나가서 놀거나 햇볕을 쬐 수 있고 건강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들이 낳은 그 달걀이나 이런 걸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 식품을 섭취하게 될 수 있죠. 일반 달걀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탄력 있는 탱탱한 닭아빠표 달걀. 그에 비해 일반 달걀은 탄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닭이 낳은 달걀의 차이. 확실히 조금 맛있는 것 같고요. 또 흰자가 탱글탱글 하더라고요. 흰자가 탱글탱글한 게 신선한 거라더라고요. 자주 찾게 돼요. 그러니까 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함께할 때 더 행복한 사람과 동물들. 더불어 더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맘때면 운전 성실을 이룬다는 이곳. 인기 비결은 빨갛게 잘 익은 요 딸기덕인데요. 겨울이면 더 뛰어난 맛과 영양을 자랑해 빨간 보물이라고 불리는 딸기.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겨울 딸기는 긴 숙성 기간을 거쳐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도 높은 게 특징입니다. 영양까지 듬뿍 머금었다고 하니까요. 빨간 보물이라고 불릴만 하죠? 이러니 딸기 마니아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 그런데 이게 다 딸기 맞아요? 오, 딸기야. 너의 변신은 무죄야, 무죄. 반갑다.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딸기의 화려한 변신 덕에 침샘주의보 발령. 맛 좋은 딸기에는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딸기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귤보다는 무려 2배, 사과보다는 18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인 팩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철 움츠러든 몸과 또 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딸기로 건강과 미모, 2마리 토끼를 잡은 주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위풍당당, 발걸음에서부터 건강함이 느껴지죠? 지금은 주부 모델로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알 수 없는 외모, 도대체 몇 살일까요? 그냥 보이는 나이가 제 나이죠. 짜자잔. 어머나, 69년생이면 올해 49? 이런 그녀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으니 임신과 출산으로 망가진 몸을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되찾았다고 합니다. 과일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특히 과일 중에서도 제철 과일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제가 딸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딸기를 먹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젊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딸기가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딸기의 엘라그산 성분은 이 과정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피부 미인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기 마니아에게 딸기에 대해 배워볼까요? 딸기를 구입할 때도 요령이 있다는데요. 저만이 알 수 있는 그 체크예요. 이게 당도의 체크. 눈으로 보고 당도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 딸기 꼭지가 있잖아요. 이 딸기 꼭지가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 거 이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 차렷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 딸기는 오히려 훨씬 더 달고 맛있어서 제가 지금 그거 보고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파리가 올라간 만세 딸기가 훨씬 더 당도가 높은 거 보이시죠? 딸기 손질법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짝 흘러주시고 그다음에 베이킹소다 1스푼과 식초 1스푼 1대1의 비율로 섞어가지고 한 30초 정도 담가둬요. 지금부터 비장의 무기를 소개하겠다는 주부. 뭐 하시려고? 빨대를 뭘 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딸기 윗동에 빨대를 꽂아 밀어주면 이파리가 쏙! 모양 그대로 예쁜 모양이 그대로 사라져 있고요. 이 스트로우로 이용해서 꼭지를 따는 거를 제가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딸기를 활용해 즐기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하나씩 배워볼까요? 먼저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딸기 초밥 만들기. 혼합초로 밥을 비빈 후에 먹기 좋은 크기로 뭉칩니다. 딸기를 올려 김으로 감싸면 끝! 먹음직스럽죠? 두 번째 요리는 파티 분위기를 내는 컵케이크. 먼저 컵으로 빵을 찍어주시고요. 빵 사이사이 생크림과 딸기를 얹어주면 끝! 생크림을 카페에서 파는 듯한 이쁜 컵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아이들 영양 간식 피자도 딸기로 만들 수 있다는데요. 또띠아에 치즈를 올리고 먹기 좋게 녹인 후 채소와 딸기, 치즈를 올려주면 보기 좋고 맛도 좋은 딸기 피자가 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딸기 밥상. 들어오세요. 이게 뭐야? 어때? 너무 맛있게 생겼어. 그레이. 싫어하니? 슈퍼 그레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데 이렇게 이쁜 딸기 밥상은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다. 의외로 환상의 조합이네. 이거 너무 괜찮은데?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의외였어요. 집에 가가지고 꼭 애들이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 되겠어요.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겨울철 빨간 보물 딸기. 비타민C 가득한 딸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12월 18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